역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난 70년 역사는 흘러가는 게 세옹지마, 전화위복, 역전성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아까 잠깐 말레이시아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60년대 중반에 박정희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 우리 수행했던 기자들은 말레이시아가 그때 이제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3배 정도 더 많았을 때고 말레이시아에 지나다니는 자동차가 몇 대냐 물어보고 야 이거 우리가 1년에 2배씩 늘려도 말레이시아를 따라잡으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려야 되나 참 아득하다. 그래서 절망하고 참 안타까웠다라는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걸 결정적으로 뛰어넘은 게 유신 7년이지. 1972년에서 79년 사이. 유신체제 7년. 유신이라 그러면은 좀 더 그 인권 탄압이 심해졌다. 정치가 실종됐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정치만 많습니다. 보면 그렇지. 정치만 보면 그렇고 국가 운영이라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유신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중산층도 없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이렇게 발전하지는 못했겠죠. 유신 시절 정치적 자유는 상당히 제한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안 먹기였느냐. 아니 그때 70년대 사회부 기자로서 뛰었던 저로서는 박정희 군대 정보부 정도 비판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비판할 수가 있었어요. 언론 자유가 말살됐다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언론 자유가 다소 제약되었다고 해야지. 그 유신 7년 동안에 중화공업 건설하고 중동에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중동에서 원유 수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외화 가득을 많이 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또 요 기간에 댐을 10개를 만들어가지고 물 부족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산림녹화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게 바로 그 우리나라를 중진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을 넘게 만들었고 그 시기를 놓쳤으면은 우리는 지금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살고 있고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사는 것도.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이 정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저항이 결국은 4.29 사회에서 그게 11.6 사건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등장한 전두환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전임자도 잘 만나고, 전임자가 이승만, 후임자도 잘 만든 사람입니다. 전두환이 또 박정희의 개발 노선을 뒤집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문제 있는 걸 좀 고치고 해가지고 80년대에 잘 나갔거든, 한마디로. 그러니까 박정희만 잘했다고 그러고 전두환은 못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승만도 잘하고 박정희도 잘하고 전두환도 잘하고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했다니까요. 전두환 시절 1980년대 세계 1등의 경제성장률이었잖아요. 10.1%. 네. 그리고 그 기간에 또 정권 교체의 전통을 만들었잖아. 민주화. 서울올림픽을 했잖아요. 이게 박정희 노선을 부정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어느 대통령식으로 앞에 전 정권을 싸그리 부정하려고 했으면은 전두환 노태우의 1980년대, 그 1980년대는 그야말로 한국이 세계화되고 올림픽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북방정책을 통해서 동구 공산국가, 중국, 소련과 수교도 하고 하는 그런 거대한 변화의 80년대를 만든 게 유신 7년이지. 지금 세계화 국제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국가 차원에서 세계 속의 한국, 그러니까 우리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세계 속의 한국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은 역시 월남전 참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보니까 월남 파병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부터 매우 전략적으로 냉철하게 계산을 했고, 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흔히 우리가 월남으로 군대를 보낸 게 경제적 목적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 이러면 또 용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안보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때 이계사단이 주둔하고 있는데 월남전에 우리가 국군을 파병하지 않으면은 한국에 있는 미군 사단을 빼내가지고 월남에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군대를 보내고 또 군대가 가면은 기업도 같이 가니까 거기서 이제 외화 가득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선순환 구조지.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 일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게 잘 굴러간다고. 북한처럼 나쁜 생각으로 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지금 망토가 들었는데.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군대가 가면 이제 기업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진이라든지 현대 같은 회사가 월남에서 국제공사를 하게 되었거든. 또 이 군대 공사를 하면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큰 거예요. 그 다음에 73년 석유 쇼크 이후에 그 회사들이 연습을 했으니까, 월남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그 실력으로 중동에 진출한 거라. 월남 특수가 없었으면 중동 진출을 이렇게 못했다고. 그런데 중동에 가보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중동 건설 시장에 회사 단위로 나왔다고요. 회사가 나왔어. 조직이 나왔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일랜드나 이런 데는 인력 수출을 했다고. 그러니까 인력 수출을 한 나라는 10년 지나도 인력 수출인데 우리는 회사가 나가버렸으니까, 조직이 나갔으니까 거기서 돈도 많이 벌고 또 굉장한 시공 기술도 갖게 되고, 그 다음 나중에는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중동에 가서 3년 동안 뭐 일하고 하는 게 싫으니까 이제 그 인력을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타일랜드 사람으로 메우고 이렇게 잘 된 거지. 모든 게 조직으로 나간 거. 박 대통령의 자립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는 나라였고, 그래서 자병시대 때지. 네, 자유당 때는 우리의 회기가 항상 6월에 시작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미국이 원조 액수를 얼마 줄 것이냐를 정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박 대통령 어록 중에는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고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자립이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지 뭐. 그때 자립은 미국 원조 없이 경제와 군대를 운영하는 거지. 군대도 미국 무기, 미국 군사 원조로 하다가 자립이 돼서 경제적 기반이 생기고 과학적인 기반이 생기니까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주국방으로 가는 거죠. 자립경제, 자조정신에서 자립경제를 넘어서 자주국방으로 가는데, 자, 자주국방의 핵심이 무기를 만드는 건데, 무기를 만들려고 해보니까, 아니, 무기 공장만 달랑 세울 수가 없다. 무기를 만들려면은 그게 정밀공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종합공업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종합공업이란 거대한 도박을 하게 된 거예요. 대도박을.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 생애에서
두 가지 결정적 실수를 했는데 6.25 남침 그리고 1.21 사건입니다. 6.25 남침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한미동맹도 만들고 해가지고 발전하게 되었고 6.25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월남식으로 적화됐을 가능성이 꽤 높죠. 네. 그때는 한미동맹이 없었으니까. 1.21 도발을 하니까 박정희가 이제는 경제만 발전시켜서는 안 되겠다. 자주국방 해야 되겠다. 자주국방 하려니까 중화공업 건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역사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난 70년 역사는 흘러가는 게 세옹지마, 전화위복, 역전성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6.25 농란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25도 위장된 축복이고 1.21 사태도 위장된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은 1997년의 외환위기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어떤 겁니까? 위기가 오면은 그걸 돌파하는 거예요. 위기에 눌려버리는 게 아니라 위기가 오면은 자기의 능력을 150% 발휘해가지고 돌파를 하려다가 보면은 위기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돼버리는 거야. 자주국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중화공업이라는 대도박이 실패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실패 가능성은 박정희가 살아있는 한은 실패는 없지. 실패는 없는데 미국은 한국의 중화공업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후세 기록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있었죠. 그 부작용이 박정희 대통령 말년에 좀 누적이 됐는데 그때 이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 한 게 중화공업 조정을 했잖아요. 네. 그게 잘한 거지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게 돌아가신 분한테는 참 안타깝지만은 나라 발전을 보면은 이 바톤 타치하는데 그게 도움이 된 것 아니냐 역사적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후임인 전두환 노태우가 잘했으니까.